안녕하세요. 저는 사람과 사회를 사랑하며 살고 싶은 곁에있기과 최예지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삶을 배우는 사랑 가득한 방화 11단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오늘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방화 11단지 아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영구임대 아파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1인 가구 증가랑 고령화 로 인해서 다양한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 안에도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당사자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런 사회적인 흐름과 좀 맞물리면서 돌봄에 대한 공백이 좀 지역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정말 삶에서 어떤 것들을 힘들어하시고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실까, 그리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특징은 뭘까,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파악하고 싶었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11단지 주민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강기 안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께 또 이웃분 소개를 부탁드려서 만나기도 하고, 또 11단지 곳곳을 발걸음으로 다니면서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민들을 만났던 것들을 잘 기록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리 뒤편에 이렇게 주민 지도를 만들어서 누가 사시는지, 또 그분은 어떤 강점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기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메모지에 몇 호에 사시는 어떤 분은 어떤 강점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분과 관계가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메모를 하면서 주민 만남을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우리 동네 살기 좋다, 공기도 맑고 개화산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다. 그리고 예전엔 단지 앞이 다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개화산역이 생겨서 교통이 아주 편해졌다. 그리고 우리 층에 있는 이웃들 너무 좋다. 서로 음식 있으면 나눠 먹고 집에 놀러 가서 차도 마신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또 우리 동네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시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지역이 11단지 아파트는 굉장히 이웃과 인정이 넘치는 곳이구나. 그리고 교통도 편리하고 개화산이 있어서 공기도 맑고 또 인심 좋은 방신시장도 있고 되게 살기 좋은 마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어르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구나. 그리고 도어락 고치기나 식사 준비나 건조대 조립, 장보기 같은 일상생활의 어려움도 있으시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요양보호사에게 좀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일상생활에 돌봄에 대한도 주민분들의 욕구가 있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고, 그럼 복지관에서 모든 돌봄 공백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느꼈고, 그렇다면 사람과 사회를 돕는 사회사업가, 관계주선사 사회사업가로서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지역 안에서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 이런 꿈을 가지고 올 한 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네,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 한 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께도 여쭤봤어요. 이웃관계로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뭘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기, 긴급 상황에 도움 주고받기, 식사 준비,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하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웃관계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돌봄의 공백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 실천 가치 중 하나인 주민의 주체성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 유관기관 주민분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이웃관계를 잇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방화 11단지 번개팅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운동장에 삼삼오오 모여 계세요. 11단지 아파트 앞에 이렇게 커다란 운동장이 있어서 11단지 주민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활용해서 주민분들을 만나고자 노력을 했고, 또 이 운동장 공간을 같이 쓰고 있는 관리사무소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 사업의 의미가 뭔지 좀 공유를 하면서 협력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주민분들을 만났고요. 되게 다양한 주제로 주민분들이 포스트잇에 의견을 적어주셨어요. 이웃에게 듣고 싶은 인사말은 무엇인지, 이웃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볼 만한 일은 무엇일지, 그리고 복지관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렇게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번개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주민이 해볼 만한 일로는 이웃과 인사하기, 이웃에게 안부 묻기, 어려운 이웃 돕기, 이웃을 배려하기,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지관의 역할로는 취미 프로그램, 그리고 이웃과 어울리는 마련, 이웃 모임, 인사 캠페인,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뿐만 아니라 단지 안에 엄청난 또 강점이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11단지 그 동별로 1층에 이렇게 주민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여기 앉아서 또 쉬었다도 가시고, 또 이웃들과 모여서 이렇게 교류도 하고 이야기도 하시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의 강점을 살려서 이웃관계를 살릴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좀 고민하다가 올해 이제 주민분들의 힘으로 이룬 동네 잔치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진행할 때는 주민분께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리면서 잔치 날짜는 언제가 좋을지, 시간은 언제가 좋을지, 어떤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했고요. 그리고 쉼터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동별 승강기 앞에서도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진은 추석을 또 구실 삼아서 이웃분들하고 같이 송편을 빚고 함께 나눠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공간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더니 어떤 점들이 좋았냐면, 일단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오고 가는 잔치가 될 수 있었고, 일상 속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상 속 관계를 이어서 좀 지속 가능한 이웃 관계를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분들도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웃과 어울리는 모습이 동네 안에 이렇게 곳곳에 많이 보이니까 우리 동네 참 이웃 인정 있는 동네구나, 이런 긍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구실로 모여서 이웃과 어울리고 교류하는 모임도 진행을 했는데요. 모임을 진행할 때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모임을 이루실 수 있도록 거들자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삼시세끼 요리 모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요리를 구실로 이웃들하고 모여서 같이 요리도 만들고 나눠 먹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진행했던 모임입니다. 그리고 모임을 지금 3층 공유부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유부엌 앞에 이제 3층 피아노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오가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맞으면은 아이들도 이렇게 와서 음식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요리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는 이제 주민분들과 어떤 곳으로 좀 나들이를 가보면 좋을지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일산 호수공원이랑 광명동굴로 나들이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삼시세끼 모임에서 되게 또 의미가 있었던 게 마을공동체 꿈샘놀이 선생님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께서 요리 재료도 되게 신선하고 맛있는 걸로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주셨고, 모임 요리 활동 전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게 세심하게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임을 하는지 또 그런 의미도 잘 알아주셔서 그런 의미를 살리면서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애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네잎클로버 모임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모임은 이제 처음에는 그림을 구실로 이제 이웃과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올해 한 주민분께서 이제
본인이 최근에 이제 하모니카를 좀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하모니카를 여기 네일클로버 모임 회원들하고 좀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모니카랑 미술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웃분들이 어울리고 교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개관 30주년 축제를 할 때 또 모임 참여자분들이 또 부스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또 묻고 의논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룬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수다공예방 모임은 다양한 공예 활동을 구실로 또 이렇게 이웃들과 어울리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거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모임도 즐겁게 이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화 11단지 아파트에 신규 입주민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런 신규 입주민분들을 만나봤을 때 되게 낯선 동네, 그리고 병원이나 시장, 마트 어디로 가야 좋을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복지관은 그럼 뭐 하는 곳인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정보도 공유해드리고, 또 이웃과 이제 기존에 사시던 입주민분들과 또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또 유관기관과 또 함께 협력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방화이동 주민센터, 11단지 관리사무소,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랑 또 협력을 해서 기존 입주민분들과 신규 입주민분들이 어울리실 수 있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분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는 공적 자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생활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주민분들이 어떤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화 11단지 주민분들의 어떤 돌봄 공백을 좀 해소하고 서로 안부 묻고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돌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관리사무소, 그리고 11단지 동대표님들, 그리고 방화이동 통치 내에서 이제 11단지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통장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일에 좀 협력해 주실 주민 리더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강서구청 주민센터 이렇게 각종 유관 기관들하고도 이렇게 연합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11단지의 이런 돌봄 공백들을 이웃관계로서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각 기관에서는 좀 어떻게 협력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다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되게 긍정적인 변화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한 주민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기쁨이 내 마음을 감쌌다. 그리고 이 사업 잔치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이웃들이 참 많고, 그분 중 한 분이랑은 되게 많이 친해져서 같이 산책도 다니고 집에서 차도 나눠 마시는 사이가 됐다. 그리고 이웃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알게 됐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웃과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사는 일에 네,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웃들 만나서 재미있었고 이웃 간의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할 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어르신들이 도와주셔서 더 재미있고 보람있고 친해졌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하게 됐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동 대표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회의하면서 복지관이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서로 안부 묻고 도우면서 사는 동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어르신께서는 평소에 이제 바깥에 잘 안 나가시는데 잔치에서 이렇게 처음 보는 이웃들 많이 봐서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웃들하고 대화하고 어울리며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11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어떤 걸 얻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이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삶을 배우다. 그 이유는 저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동료도 있고 여러 가지
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직업인 사회사업가라는 제 직업이 그래도 제 삶에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배우고 느낀 성찰과 교훈 이런 것들이 다 제 삶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 첫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관계의 힘을 배웠습니다. 11단지 주민분들 만나면서 되게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삶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가실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의 힘을 다시 한번 배웠고, 그리고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조차 주민들의 삶의 일부다. 괜찮다라고 적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주민분들의 생태 안에 들어가서 일상적인 이웃 관계를 돕는 일이다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주민분들 사이에서 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좀 속상한 일도 생기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내가 실천을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복지관에 입사한 지 2년을 꽉 채워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 주민들의 삶이다. 나의 삶도 늘 평탄할 수 없듯이 주민분들도 이런저런 감정들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니까 괜찮다라는 배움을 얻었고요. 그리고 저는 뭔가 힘들 때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조금 어렵고 힘들었는데, 올 한 해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고 때로는 도움도 받자, 이런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관이나 관리자, 동료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제 주민분들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께 제가 요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주민분하고 좀 나누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큰 위로가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 속에서 많은 또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저희가 이제 성빈 선생님하고 저하고 11단지 주민 600명 욕구조사를 진행했어요. 거의 600명 가까이를 만났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딱 남겨진 메시지가 하나였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안부 묻고 돕고 나누며 사는 동네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 메시지가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저를 소개해 드릴 때 저는 사람과 사회를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메시지 안에도 사람과 사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1단지 주민분들의 좀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그런 점들, 지점들, 돌봄 공백 이런 것들을 주민이 일상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